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주요 배달 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해당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배달앱의 배달 수수료 인상 여파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프랜차이즈 협회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BBQ라든지 굽네 치킨이라든지 김가네라든지 맘스터치 같은 여러 가지 그러한 프랜차이즈들이 다 소속해 있는 그런 어떤 연합체 성격의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사태에 따른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비대위를 만들어서 아마 곧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신고할 예정이라고 그런 협회 차원의 방침을 밝혔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개별 가맹점주 또는 개별 자영업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몇 개 매체를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로 프랜차이즈 협회 차원에서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아마도 피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한편 보면 사실은 얼마 전부터 배달앱 플랫폼 3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그리고 최근에 출범한 땡겨요까지 이 4사 플러스 가맹점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위원, 특별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만간 이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업계에 들어보면 공전되고 있지 않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서 진행해온 상생협의체의 어떤 활동 자체가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결이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단독의 공정위 신고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해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프랜차이즈 협회 설명하기로는 분명히 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 3사의 시장 점유율이 96%에 이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분명한 독과점 업체라는 것이죠. 그럼 독과점 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때 사전에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프랜차이즈 협회는 물론 개별 가맹점주들하고 특별한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배달앱 측에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배달앱 수수료를 조정, 인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까지 충분히 고민 중이고 준비 중이고 곧 시간이 지나면 상생안이 나올 텐데 좀 성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자기들이 법무법인에 검토를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협회에 꼭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에 수수료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할 그런 명백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봤더니 사실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6호에 보면 1항 6호입니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 대상이죠. 또 7호,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 10호에 보면 이걸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요 각각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하고 아마 이 배달앱 이 3사하고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보면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이죠. 202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비대면 배달이 아주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그 2, 3년간은 아주 비약적으로 배달앱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낮게 시작한 수수료가 그들의 시장 지위가 공고히 되면서 동시에 배달앱 수수료도 계속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간의 부담에 대해서는 전부 가맹점주나 개별 사업주들, 자영업자들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의 기반이 마련됐으니까 좀 수수료를 안정화시킬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데 기습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3%의 수수료를 올리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야기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양쪽이 다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협회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룹핑이 따로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와 거의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고 약간 거리를 두는 가맹점, 그다음에 협회에 관심이 없는 그런 가맹점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의 목소리를 낼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목소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BBQ라든지 국내 치킨이라든지 뭐 원할머니 보쌈이라든지 김간이라든지 이런 가맹점 이외에 더 많은 사실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1,300개가 넘는 그런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맹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지 않나.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프랜차이즈 협회를 넘어서 소상공인 관련 협회, 장애업자 관련 협회, 소기업 관련 협회, 또 좀 더 특정화하면 요식업 관련 협회 이런 협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배달 앱 쪽에 어떤 무언의 압력 또는 카운터 파워 이런 걸 보여줘야 협상이 등가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대우로 움직이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배달 앱들끼리의 어떤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무료 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배달 수수료 자체를 거의 몽땅 가맹점한테 떠넘기는 이런 행태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니까 열심히 본인들이 소속한 단체, 협회 이것을 다 같이 움직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도 지금처럼 상생협의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도 하고 참여도 하는 윈윈하는 그런 행정을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배달앱 관련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더 보람되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상생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